어색한 순간을 슬기롭게 넘기는 명언, 재치를 키우는 비법. 에이브러햄 링컨은 190cm가 넘는 키에 마른 몸매, 그리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사람들과 같이 역마차를 탔는데 그 안에는 몹시 흉하게 생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링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 칼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못생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면서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만나거든 이 칼을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오늘 임자를 만났네요. 자, 받으세요. 뜻밖의 말을 들은 링컨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으며 그 칼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링컨은 자주 어울리는 동료 변호사 앤디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장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그만 죽어 주어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자네는 나보다 못생겼기 때문이네. 링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칼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했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칼을 넘겨주어 평생을 괴롭게 만드느니 차라리 자네를 없애버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마음대로 속에나. 자네보다 못생겼다면 그런 얼굴로 살 이유가 없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링컨은 미남도 추남도 아니지만 자기 얼굴을 못생겼다고 하는 말에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하며 살았기에 이처럼 유쾌한 일화를 낳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유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한 예로 백악관 첫 만찬에서 링컨은 대통령 당선 인사를 하는 도중에 키 작은 자기 부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키다리 대통령이고 메리는 난쟁이 부인이니 귀엽게 여겨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남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키 차이를 재치 있게 말해 좌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링컨은 사람들이 은연중 결점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를 인정하며 활용하는 유머를 발휘해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질투가 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 흉보기를 좋아합니다.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라고 이야기했고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포시 푸코는 질투 속에는 사랑보다 이기심이 더 많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순간이 종종 생기는데 그 대부분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로 말미암아 무시하거나 비꼬아 말하고 노골적으로 냉대하거나 은근히 흉을 보니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직접 흉보거나 비난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색한 순간에 당황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재치로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바꿔놓습니다. 이때 재치는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만드는 감각적 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재치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은 대표적 인물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링컨의 그 같은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정치적 적수인 사람이 링컨을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링컨은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이 말에 상대가 오히려 당황했고 대중은 크게 웃으며 링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재치 있게 응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을 익히면 어느 정도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비판이라면 불리한 상황을 변명 없이 인정하세요. 자기 단점을 먼저 인정하면 사람들은 그 단점을 더는 비난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유명 컨설턴트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괴팍한 태도 때문에 1978년에 해임되고 그 뒤 크라이슬러 자동차에서 재기에 성공한 아야코카는 훗날 다음과 같이 수뢰했습니다. 내 성격 깊숙한 곳에 약점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둘째, 품위 있게 대답하고 거기에 유머를 섞으세요.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면 제3자는 시끄럽다는 반응을 보이 마련입니다. 하지만 품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지적한 바에 임기응변으로 웃음을 유발하면 친근감마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치 있는 말을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조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격언을 보면 눈에 열고 닫음을 절묘하게 대비해 놓아 사랑과 결혼의 특징을 잘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은 첫머리에 같은 음을 되풀이하여 쓰는 수사법, 두운이나 혹은 끝머리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가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운이나 가군은 리듬감이 있어서 귀에 쏙 들어옵니다. 두운의 경우 공전공명, 폼생폼사, 가군의 경우 죽느냐 사느냐, 그냥 봐도 예쁘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치를 키우는 비법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어떤 말에도 웃지 않습니다. 잘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된 마음에서는 포용력도 창의력도 생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